자, 일단 다음 시간까지 통합과 완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과 완자 둘 다 갖고 와야 돼. 알았지? 만약에 너무 무거워서 저는 쌤 두 번을 끌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합과는 놔두고 와도 된다. 근데 첫 시간 책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자, 요 소단원까지만 보고 이 책은 이제 잠시 좀 접어놓겠습니다. 버리지는 말고 책 꽂아놔. 너가 나중에 3학년 돼서 또 봐야 되니까. 자, 은하와 우주 한번 갑시다. 얘들아,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우주에는 제일 크게 어떤 구성 단계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별들이 있잖아. 별들이 졸라 많이 있는 집단을 우리는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은하단. 여러분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은하단,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은 건 은하군. 그래서 얘들은 은하가 한 수백만 개 모여 있는 게 은하군입니다. 은하가 수백만 개 모인 거. 근데 은하군은 또 은하군보다 좀 적은 은하가 모인 거를 우리가 은하단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은하단이나 은하군이나 둘 다 은하들이 모여 있는데 이 은하는 그러면 뭐냐? 자, 은하는 성단들이 수만 개 모여 있는 게 은하입니다. 알았죠? 성단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은하고요. 성단 안에는 또 별들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자, 별만 있느냐? 아니, 자, 별도 있지만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행성도 있고 위성도 있고 소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성간물질도 있고 졸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별 플러스 등등등 어떻게 뭐 행성이라든지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이라든지 뭐 미친 듯이 많아. 요거를 합해서 우리는 무슨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의 개가 보통 한 수십에서 수만 개, 수천만 개 모인 게 성단이고, 근데 그 성단이 수십, 수백만 개 모인 게 은하고, 근데 그 은하가 수백만 개 이상 모인 게 은하단이고, 수천만 개 이상 모이면 은하군이고, 근데 그 은하군이 또 수천만 개 모여서 우주가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주의 먼지에 티끌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은하라는 걸 봅시다. 우리 다들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 휴가는 어디 갈 거예요? 겨울 방학 때 휴가. 아니, 여름 방학 때 휴가 안 갔다 오신 분 있나? 어디 휴가 갈까요? 안드로메다 이런 데 안 가? 요즘에는 은하철도 999가 개통이 됐잖아. 은하철도 999 다 안 타봤어? 한 사람 101억 5천인가 내면 탈 수 있던데. 그 정도면 뭐 탈만하잖아, 그지? 밥 한 그릇 그 5천만 원씩 주고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은하철도 999를 타시고 이제 너희가 은하 여행을 간다 알았지? 다른 나라, 다른 은하에 놀러 갔다 알았지? 근데 놀다가 보면은 한 번씩 우리 길 잃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 기차 놓쳐가지고. 그죠? 길 잃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은하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로 가자 그러면 되겠어? 우리 은하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의 이름이 우리 은하입니다. 누가 지었게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어디 우주에 가서 길 잃으면 우리 은하 갑시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얘들아, 은하는 하나의 별로 이루어져 있니? 열나 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우리 은하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여기에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별들이 좀 모여 있어. 어떤 모양으로 모여 있냐면, 자, 이런 모양으로 별들이 모여 있어. 점 하나하나가 별이고, 그 주변은 다 우주입니다, 우주. 요렇게 해서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하의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모 학생이 정말 억울해요 라고 내한테 이의 제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의 제기 할까요? 라고 얘기하던데,
자, 우리 은하의 모습은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 라고 써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가운데가 볼록한을 빼고 원반 형태라고 적었는데 틀렸다고 해서 억울하대. 근데 분명히 가운데가 볼록한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누가 봐도 뭐처럼 보이겠어요?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을 은하의 중심.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선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왜 나선팔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보면 아는데 조금만 있어봐요.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 있는 거를 나선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치하지만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냐, 반지름이 얼마냐 자주 나옵니다. 수치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이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름일 거고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세기입니다. 3만 파세기면은 거의 3만 곱하기 3.26 광년 1파세기 3.26 광년이니까 거의 10만 광년이 지름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 그러면 대충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자손을 거듭하여 대대손손 달리다 보면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 됩니다. 그러면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15,000파세기 되겠죠?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굳이 적는 이유는 반지름하고 지름을 또 헷갈려서 틀렸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알았죠? 아 선생님 반지름 적으라 그랬는데 지름 적어서 익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반지름은 15,000파세기. 그러면 태양계는 어디에쯤 있을까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인데, 그러면 태양은 어디쯤에 있냐면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약 8,500파섹 떨어진 곳에 태양계가 존재한다. 여기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고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태양계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8,500파섹입니다. 외워주세요. 시작 8,500파섹. 시작 8,500파섹. 그러면은 자, 여기가 지금 15,000이고 요가 8,500이니까 얼마만 있으면 되겠어? 차이가 얼마지? 6,500. 그러면 6,500파섹 6,500 곱하기 3.26 하면은 6, 3, 18 한 2만 년만 달려가면은 우리 은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빛의 속도로 2만 년만 달려가면 가깝네요. 얼마 안 되겠네. 자, 이렇게.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고, 그리고 어디에서 보면 우리 은하를 자, 위에서 볼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별들이 중간에 은하의 중심에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좀 독특하게 여기에 막대기 모양으로 별들이 이렇게 또 좀 튀어나가 있어요. 이렇게. 즉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중간에 동그라미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긴 한데 거기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하나 꽂혀 있어요. 이렇게 막대.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그러고, 막대기가 꽂혀 있고 그 막대기 끝에서 나선 모양으로 별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볼록해 보이고 요 나선팔들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나선팔로 보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 위에서 보면은 그냥 나선 은하는 아니고요, 중간에 막대기 모양이 꽂혀 있다. 그래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참고로 요 막대기가 없이 요래 생긴 것도 있어요. 참고로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로 뻗어나가 있는 요런 모양도 있거든요. 요거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정상 나선 은하. 막대가 꽂혀 있으면은 막대 나선 은하. 자, 그러면 참고로 여러분 책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은하의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 내신에 한 번 어딘가에 나왔는데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 번 나왔다. 은하의 종류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도 한 번 나왔어. 뭐냐면 모양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알았죠? 뭐에 따라서?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자, 정상 나선이냐 막대 나선이냐 중간에 막대기 꽂힌 모습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나선팔이 없는 것도 있어. 자, 처음에는 나선팔이 있는데 그 은하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선팔이 점점 감겨. 나선팔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 감겨가지고 나중에는 안에 중간에 타원만 남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타원 은하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은하가 처음에 빡 탄생하잖아. 처음에 생겨날 때는 일정한 모양이 없이 듬성듬성 있거든. 그런 걸 우리가 또 불규칙 은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구별하는구나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좀 쳐볼까? 자, 1, 2, 3 요것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잘 낼 게 없어 이 파트는. 그래서 좀 암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은하수 들어보셨다? 아니면 은하수 보신 분? 너희 요즘에 같이 어떻게 여름밤 하늘 보면 별이 엄청 많이 보이잖아 요즘에. 그치? 너희 집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별 많이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보여? 다들 천장 있는 집에 사는구나. 그래서 자, 일단은 천장이 뻥 뚫린 그런 집에 살면 요즘에 어떻게? 별이 자주 보일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근데 별을 보면 밤하늘에 별이 골고루 보이니 아니면 특정한 곳에 별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띠 모양으로 보이더라. 띠 모양으로 보이지? 그래서 그 띠부시를 모으고 온다. 그래서 띠 모양으로 별이 특별히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은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수는 언제 잘 관측되냐면 자, 여름에 특히 관측이 잘 되는데 은하수가 뭐냐? 은하수는 우리 은하가 보이는 거야. 우리 은하의 모습이 은하수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지금 좀 좁은데 여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겠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 합시다.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여름이야. 그러면은 여름 밤하늘은 여기 있을 때 태양의 반대를 볼 때가 밤이니까 여름에는 이쪽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돌아와서 여기 있을 때가 겨울이거든. 그러면 겨울의 밤하늘은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겨울 밤하늘이야.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별 밤하늘에 이 정도의 별들이 특히 여기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름 밤하늘을 내가 쳐다보면 이렇게 내 시야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어떻게? 이 수많은 별들이 띠 형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느낌 오겠죠? 그래서 언제 잘 관측되냐면 이 띠 형태로 있는 거를 우리가 은하수라고 그러고 여름 밤하늘에 잘 보입니다. 은하수가 뭐냐? 우리 은하가 보이는 거다.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맞나요? 성단. 자, 아까 전에 별들이 모인 걸 내가 성단이라고 했는데 성단. 여기에 성은 별성자고요. 단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성단이라고. 별들의 집단, 별들의 모임. 자, 근데 성단의 종류 두 개만 기억합시다. 자, 구상성단이 있고요. 산계성단이 있답니다. 자, 요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그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나이랍니다. 별들의 나이. 자, 산계성단은 별들의 나이가 0하답니다.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올드한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구상성단이랍니다. 자, 색깔, 온도 이런 거 특징을 다 외워야 되긴 한데 우리는 안 외우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노인 비하의 의도는 없지만 자, 그냥 한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젊은이들이 다리 밑에 한 군자리 모여서 노니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돌아다니죠. 자, 늙으신 분들은 경대교 밑에 모이셔서 장기도 뜨고 화투도 치고 모여 계시죠, 그죠? 그래서 자, 구상성단은 별들이 중간에 모여 있어요. 그림 봐봐. 어떻게 있니? 별들이 구형으로 조금 이렇게 모여 있죠. 맞아요. 그래서 구형으로 자, 모양 한번 본다면 구상성단은 구형으로
별들이 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산계성단은 젊은 친구들이야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아 계속 활발하게 싸돌아다니며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없다. 일정한 모양이 없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표면 온도, 그 별들의 온도는 어떨까요? 자, 얘들아, 어리신 분들이 열정이 가득하고 체온이 높고 피 끓겠나? 너희가 피 끓겠니? 너희가 열정 가득하고 피 끓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온도는 부상성단이 좀 낮습니다. 산계성단은 높아요. 자,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거든요. 그럼 구상성단은 주로 낮은 온도의 별이니까 붉은색 계열이겠어? 푸른색 계열이겠어? 붉은색. 붉은색. 붉다.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 푸르다. 푸른 별이더라. 그리고 정말 유치한데 나는 뭐 배우겠다. 별의 개수. 그럼 읊어봐라. 몇 개 돼 있니? 수천에서 수만인가? 수십에서 수천이가? 아니 상계성단이 몇 개래? 수십에서 수만. 자, 수십 개에서 수만 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럼 인간은 수만에서 수십만인가? 맞나? 수만에서 이수만, 자 수십만 개로 이루어져 있단다. 참고로 좀 잘 외워놔이. 개수가 또 은근 너희를 틀리게 만듭니다. 자, 끝. 그리고 이제 성운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성운. 성운은 뭐냐면 별들 사이에 빈 공간에 있는 우주의 별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겠죠. 그 빈 공간에 있는 구름 문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우주의 먼지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운이 왜 생기냐면 하나의 별이 태어나거든.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 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을 나타냅니다. 근데 별이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그 내뿜는 에너지원이 뭐냐면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해. 핵융합 반응이 뭐냐면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조금 줄고 그 질량 준 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돼. 그게 얼마만큼 큰 에너지냐면 얘들아,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받아 먹고 살고 있잖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금마들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도 내리고 강수현상, 기상현상 다 나타나잖아, 그지? 그래서 지구가 100만 년인가? 맞지 싶다. 지구가 100만 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에너지를 태양이 1초 동안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1초 동안 빵 내뱉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지구한테 주면 지구가 100만 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에너지가 된단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좀 얘기했나? 얘기했지, 그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성운은 그래서 별이 한번 태어나면 살다가 나중에 죽거든. 그러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뭐 온도가 더 높아지면 탄소 핵융합, 다른 원소로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을 못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 되면은 그 별이 우주로 폭발합니다. 그 거대한 별이. 그래서 폭발하면서 그 별에 있던 원소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거든. 그 퍼져나간 시체들이 뭐냐? 성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성운에서 또다시 별이 탄생하고 또다시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이게 반복된답니다. 자, 그래서 성운은 우주의 먼지 덩어리입니다. 자, 성운의 종류가 3가지만 딱 배우거든요. 딱 3가지만. 자, 구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먼지 덩어리. 얘를 구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름 덩어리가 우리 눈에 우리가 어떻게 관측할 수 있냐? 우리가 관측되는 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건데, 자, 반사성운은 얘야. 여기에 성운 덩어리가 있어요. 먼지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별의 시체. 근데 여기에 별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어디 있냐면 여기서 저 성운을 보고 있어. 근데 성운은 먼지 덩어리라서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하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자, 이 별에서 나온 별빛을 이 성운이 반사시켜서 내가 보이는 모습의 성운을 반사성운이라고 해. 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별빛을 반사시켜서 내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성운을 반사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잘 들었나요? 네, 마지막에 퀴즈 하나 낼 거예요. 그리고 자, 암흑성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암흑성운은 자, 여기에 성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별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서 별빛이 쫙쫙 뻗어나가는데 쫙쫙 별빛이 가는데 성운이 있는 부분은 별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어떻게 깜깜하고 어둡게 보이는 거지. 내가 뒤에서 관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그 부분에 먼지 덩어리 성운이 있구나. 이게 암흑성운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세 번째, 자, 발광성운도 있는데요. 발광성운. 너희 혹시 그런 거 해봤나? 어릴 때 쇠구슬 같은 거 갖고 놀아봤죠? 쇠구슬에다가 라이터를 가지고, 다들 라이터 호주머니에 다 하나씩 있으니까 라이터 가지고 이렇게 쇠구슬을 달궈야,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그 불을, 라이터 불을 끄면 쇠구슬이 어떤 빛을 내죠? 빨갛게 달아가지고 빨간 불빛을 내는 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것처럼 자, 빛을 반사시키는 물질들이 모여있는 성운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 별빛을 흡수를 잘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 성운도 있어요. 그래서 별이 뒤에 있는데 이 별에서 오는 빛을 일단은 이 성운이 먼저 흡수합니다. 별에서 오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럼 얘의 온도가 원래보다는 높아지게 될 거고, 원래보다 높아졌는데 너희 그 태양 복사평형 배웠던 거 기억나나? 지구 복사평형, 태양 복사 에너지 평형 안 배웠는 기억나지?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무한히 흡수할 수는 없지.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흡수하고 나면 다시 뭐 하겠어? 방출했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자, 이 성운도 별빛을 흡수하다가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흡수한 만큼 다시 방출합니다. 그래서 별빛을 흡수했다가 자기가 또 그 빛을 방출해서 내가 보이는 성운이 발광성운입니다. 발광이 뭔가 빛을 낸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얘는 별빛을 흡수한 다음에 자기가 흡수한 빛을 방출하는 놈을 발광성운, 얘는 반사하는 것을 반사성운, 얘는 흡수만 해서 어둡게 보이는 게 암흑성운입니다. 자, 퀴즈. 반사성운과 발광성운 중 성운의 색깔은 누가 더 푸른색을 띨까요? 누가 더 푸른색을 띨까요? 한국에 책 이런 데 잘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 또 나와요. 밝혀 줄게요. 자, 누가 푸른색을 띠고 누가 좀 더 붉은색을 띨까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푸른색, 누가 붉은색? 발광성운이 푸른색, 그러면 반사성운이 붉은색. 얘들아, 푸른색이냐 붉은색이냐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은 판단 기준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온도. 자, 그러면 이 빛의 온도가 높니, 이 빛의 온도가 높니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 빛은 누구의 빛을 바로 반사시켰니? 별의 빛을 바로 반사시켰고, 요 빛은 별의 빛을 흡수했다가 자기가 내뿜는 거거든. 누가 높을 것 같아? 반사가 높아. 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내뿜긴 한데, 지구가 내뿜는 빛의 온도가 높겠니? 태양에서 날라오는 빛의 온도가 높겠니? 날라오는 게 높아. 그래서 얘가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이 빛의 온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 발광성운은 주로 붉은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 좀 적어놔요. 반사 있으면 체크하나요? 반사성운은 주로 푸른색이다. 기억하십시오. 있죠? 있어요?
온도는 누가 높아요? 반사하고 발광 중에 반사가 생각보다 좀 고온의 빛을 내뿜는다. 얘는 생각보다 좀 저온의 빛을 내뿜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각각의 예시가 있습니다. 책에. 암흑성온의 예시 뭐에 나와 있나요? 그거 뭐처럼 생겼니? 말대가리처럼 생기지 않았니? 그래서 말머리 성운이라고 암흑성운의 예시가 있어요. 그리고 자, 반사성운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있나 혹시? 있나? 없네. 마기 앨범이네. 오리온은 어디 있어? 방출에 있어. 그래서 학교 시험 칠 때 예시 하나씩 배워주세요. 얘는 오리온 대성운. 됐죠? 여기까지 하면은 된 것 같습니다. 자, 뒷점 넘어갑시다. 이제 뭐 중요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자, 뒷장 내용은 통합과학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 얘들아, 너희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하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근데 팽창하는 것도 종류가 두 개거든. 자, 크기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크기가 증가하는 만큼 그 안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희가 있잖아. 레고 블럭을 1개, 2개, 3개, 4개, 5개, 100개, 200개, 300개를 꽂아서 레고 블럭 전체의 크기도 증가시키고 그 레고 블럭의 질량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너희가 풍선을 불어봐. 풍선이 요만할 때랑 이만할 때랑 풍선 전체의 질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풍선이 얇아질 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주가 팽창하는 거는 맞는데 레고 블럭을 쌓아서 질량도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겠어요? 아니면은 풍선처럼 크기만 커지겠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풍선 또. 그래서 알아봤더니 풍선처럼 커지더랍니다. 근데 풍선처럼 커지는지 그 안에 새로운 물질이 채워지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아봤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똑똑해. 생각해봐. 자, 우주에도 그러면 뭔가의 에너지가 있겠죠. 열에너지 같은 게 있겠죠. 자, 그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면서 크기만 커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그 물질이 갖는 에너지의 양도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만 커진다면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의 양도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는 거랑 같은 말이고, 자, 얘가 지금 따뜻한 바람을 내고 있다고 해보자. 히터가. 그러면은 이 히터가 내고 있는 따뜻한 바람의 양은 일정한데 이 교실의 크기가 여러분의 학교의 강당만해졌다가 대구 전체만해졌다가 해봐.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겠니, 낮아지겠니? 열의 양은 똑같은데 이 방의 크기가 졸라 커져봐. 아니면은 이 교실 하나에 에어컨 히터 하나, 여러분 학교 강당에 히터 하나, 누가 더 따뜻하겠어? 공기 온도는 교실이 따뜻하겠지.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주의 온도가 진짜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주가 나이가 보통 한 78억 년에서 한 110억 년 정도 사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을 했다면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3켈빈이라고 예측을 했어. 모즐리라는 아저씨가. 근데 실제로 모즐리 맞나? 하여튼 근데 실제로 우주의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약 3켈빈이 돼요. 3켈빈이면 몇 도인지 알아? 영하 270도 정도가 3켈빈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선에 나가면 안 되겠지. 은하철도 9구를 타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때 들어 얼어버릴까 했지. 누가 톡 치면 다 깨지겠지. 그래서 얼자마자 누가 탁 때리면 다 깨진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후다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팽창하니 안 팽창하니? 우주는 팽창한다.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있니? 아니니? 아니다. 근데 자, 그래서 팽창합니다. 팽창하는 우주. 요거는 책에 많은 내용이 내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첫 번째, 우주는 질량은 일정하면서 부피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통합과 할 때 제대로 좀 볼 거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간단히만 내가 추려보겠습니다. 부피만 증가하니까 우주의 온도라든지 우주의 밀도는 당연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감소하겠죠.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 껍질의 얇기는 얇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 풍선이 터지잖아. 계속 풍선이 계속 커지면. 그래서 이 우주도 나중에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터질 것이냐, 아니면은 불다가 내 힘이 먼저 딸리면 풍선을 못 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크기가 일정해지느냐, 아니면은 불다가 지쳐서 공기가 빠져서 다시 작아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맞죠? 그건 아직 확답이 나오진 않았고, 그래서 온도와 밀도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잡아버리. 너희가 풍선을 불기 전에 요만했다 하자. 불기 전에 풍선 크기. 근데 요게 점 3개를 찍어 봅니다. 알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풍선을 이만해졌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에 왔고, 이 점이 여기에 왔고, 이 점이 여기에 왔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별들, 이 점들은 누구 하나 가까워진 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다 멀어졌을까요? 다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천체는 서로 멀어지고 있으면 멀어지고, 자, 서로 다 그 누구도 가까워지는 게 없을 때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다. 중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다. 그래서 우주는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멀어지느냐는 게 없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지한이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얘랑 내랑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기준점이 없이, 그래서 우주는 중심이 없이 서로 다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해도 돼. 나를 기준으로 모든 놈이 다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주는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선이 커질 때 누구를 기준으로 커지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커지냐,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그게 가모프였다 그래. 뭐 빅뱅 우주론 이런 것도 나오긴 한데, 옆에 또 뭐 허블 법칙도 나오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 책 한 번만 읽어보고 숙제를 하시고, 그리고 116쪽에 우주 탐사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책을 한번 찾아보면서 숙제를 하십시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기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우주 탐사선과 우주 정거장의 차이점만 살짝 얘기해 볼까? 그 책에 적혀 있지. 중간 위에쯤에 우주 탐사 방법에 동그라미 3번. 우주 탐사선이 있고 우주 정거장이 있지. 인공위성이 있지. 차이점이 뭐냐면, 인공위성하고 우주 정거장은 그 행성에 착륙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성 주변을 떠돌면서 그 행성을 관측하는 게 우주 정거장과 인공위성이고요. 우주 탐사선은 뭐야? 화성 같은, 달 같은 표면에 착륙을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런 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알았죠? 그래서 우주 탐사선이냐 아니면 인공위성 또는 우주 정거장이냐의 차이점은 착륙을 하냐 마냐, 그래서 토양을 채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바람 풍속을 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주 탐사의 역사 있죠. 최초의 인공위성 이름 스푸트니크 5다. 그리고 달 착륙 처음에 했는 게 아폴로 11호다. 이런 것들 알아서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죠? 그리고 우주 탐사가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겠니? 있겠니? 있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너희 운동화 중에 나이키 에어 신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이키 에어맥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에어맥스가, 그 에어가 충격을 잘 흡수시켜 주는데, 그거는 있잖아,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할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나사에서 만든 기술이란다. 그리고 집에 전자레인지 써요, 안 써요?
전자레인지 쓰죠. 그것도 우주선에서 여럿이 뭐 조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 중에 하나고 뭐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맞죠?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뒤에 끝까지 어디까지? 자, 근데 너희 풀다 보면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건데 좀 놔두고 와도 돼. 131쪽까지 하시면 돼요. 131쪽까지. 자, 131쪽까지 숙제.